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5년도 진료비 심사실적 통계에 따르면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중 허리디스크로 입원한 환자가 약 26만 명으로 전체 환자 중 두 번째로 많았다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잘못된 자세의 반복, 허리의 무리한 과부하 지속, 운동 부족으로 인해 젊은 층에서도 허리디스크가 늘고 있습니다. 허리디스크의 정확한 의학적 진단명은 요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허리뼈를 구성하는 척추체와 추간판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추간판이 돌출되어 요통과 신경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반적으로 허리디스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부 A씨는 김장을 마친 후 감기 기운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던 도중 심한 반동을 동반한 재채기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허리 통증이 시작됐고 며칠이 지나도 가시지 않았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은 A씨는 뜻밖의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처럼 허리디스크는 어느 한순간 삐끗하는 자세가 원인이 되는 걸까요? 허리디스크는 추간판이 노화되어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륜에 균열이 생기고 이 균열을 통해서 추간판 중앙에 있는 수액이 밀려나와 신경을 누를 때 증상이 발생합니다. 추간판의 노화는 좋지 않은 자세나 무리한 동작이 반복될 때 일찍 발생하는데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벌써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했을 때 직립 상태에서 허리에 걸리는 힘을 100이라고 했을 때 누워있을 때는 4분의 1의 힘이 허리에 걸리고요. 앉은 상태에서는 약 1.5배의 힘이 허리에 걸립니다. 그리고 앉은 상태에서 허리를 굽힐 때는 약 2배 가까운 힘이 허리에 걸리게 되는데 이런 좋지 않은 자세, 무리한 동작들이 반복되면 허리 디스크가 잘 발생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인간이 두 발로 서면서부터 떠안게 된 숙명과도 같은 질환인데요.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 4명 중 1명이 척추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리 통증하면 많은 사람이 허리디스크를 의심하지만 허리 통증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증상도 천차만별입니다. 허리디스크의 가장 두드러진 증상은 허리 통증과 다리가 아프고 저린 하지 방사통입니다.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해서 좌골신경통과 같은 다리 증상을 초래합니다. 허리 통증을 가장 흔하게 그리고 문제없이 일으키는 근육성 통증 질환과 우선 감별이 필요합니다. 염좌증과 근막통 통증 증후군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다리에 비슷한 신경장애 증상을 일으키는 척추관 척작증, 척추 전방 전이증과 같은 여러 퇴행성 척추 질환과 감별이 필요합니다. 또 드물게 척추 종양이 허리 디스크와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허리 디스크 진단은 진찰과 방사선 검사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위한 대표적 진찰 방법에는 하지 직거상 검사가 있습니다.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운 후 무릎을 편 채로 고관절이 90도가 될 때까지 무릎을 서서히 올렸을 때 다리 뒤로 전기가 흐르듯이 뻗치는 통증이 발생하여 정상 쪽에 비해 아픈 다리를 올릴 수 없으면 양성입니다. 이외에도 단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정상 허리뼈 만곡의 감소를 확인합니다. 또한 자기 공명 영상 MRI는 모든 허리 디스크 경우에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진단적 가치가 높은 검사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모든 비수술적 치료를 보존적 치료라고 합니다. 보존적 치료란 허리 디스크로 인한 증상을 가라앉혀서 허리 디스크가 저절로 좋아질 때까지 버티게 해주는 치료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치료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은 물리치료가 있겠고요. 특별히 신경 증상이 많은 경우에 신경주사 치료나 최근 유행하는 신경성형술 같은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회복기에는 운동요법과 교정치료와 같은 자세 교정을 통해서 치료를 돕습니다. 이러한 치료들을 증세에 따라서 병행해서 보통 시행하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 90% 이상은 보존적 치료 방법을 통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보존적 치료를 받고도 호전이 없거나 매우 심한 통증이나 장기간 지속하는 통증, 통증의 재발, 마비 등의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는데요. 최근 디스크 치료의 다양한 비수술적 치료법이 늘어나면서 피부 절개 없이 미세 내시경 등으로 시술할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의 대표적인 수술 방법은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있고요. 이보다 최소 상처로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 디스크 제거 수술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수술을 선택하냐 하는 것인데요. 보존적 치료를 해도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좀처럼 좋아지지 않거나 처음부터 심각한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겨서 예후가 좋지 않은 신경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술적 치료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디스크 제거술의 경우 성공률은 95%를 웃돌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단순 디스크 제거수로 약 5%에서 7% 정도만이 디스크 재발로 보고 있어 재발률은 낮은 편인데요. 무엇보다 수술 후 꾸준한 재활치료와 철저한 자기관리가 필요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로 사라지고 난 후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과 근력을 보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기에 들어가면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자세와 동작, 예를 들어 허리를 굽히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좋지 않은 자세로 장시간 의자에 앉는 것들을 피하면서 규칙적인 걷기 운동과 요통 체조를 통해서 적절한 운동량을 유지하고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에 대한 우려로 오히려 활동량을 줄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근력 약화를 초래해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허리 디스크 치료 후 골프를 치면 재발할 우려가 높은가요? 예스입니다. 허리 디스크 증상이 좋아지고 난 후에도 2달 동안은 골프와 같은 운동은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배드민턴과 같이 허리를 뒤로 젖히는 동작이 많은 운동, 골프와 같이 회전 운동이 많은 경우, 또 배구와 농구와 같이 무게중심의 이동이 격렬한 운동들은 이 시기에 조심하는 것이 추천됩니다. 그러나 근력이 충분하게 보강된 이후에는 오히려 좋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급성 증상이 심한 초기에는 절대 안정이 도움이 되지만 그 기간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통증들이 치료 후에 사라지게 되면 적절한 활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겠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호전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통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평상시 관리를 하지 않으면 통증은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재발은 아니지만 아픔이 다시 찾아올 수 있으므로 꾸준한 운동과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는 증상과 발생 형태, 또 치료 과정 중에서 보이는 증상의 변화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제각각입니다. 다른 환자에게 좋았다고 하는 방법을 본인에게 사용하다가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묻지마식 운동과 확인되지 않은 민간요법 같은 것들입니다. 진단이 정확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 디스크의 증상이 오래 지속된다면 우선 정확히 진단을 받아서 어떤 치료 방법이 자신에게 맞는지를 확인받아야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물의 부력으로 체중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영이 효과적인데요. 자유형이나 배영은 허리의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평형과 접영은 오히려 극심한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메디컬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